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4분입니다. 김미연님,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오염수 투기 빼고. 참 그러네요. 내일 오후 1시에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한 상태이죠. 그거 빼고 나면은 사실 오늘 참 그나마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아마도 윤석열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늦게 해가지고 일본이 좀 더 늦게 투기를 해가지고 이게 선거 때 바로 영향을 미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글쎄요. 이게 오염수를 언제 투기를 하든 일찍 투기를 하든 늦게 투기를 하든 이 투기가 끝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내일 모레 한 번 배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구장창 계속 배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은 차라리 빨리 얻어 터지고 말자라고 해서 8월 달에 강행해 달라고 일본에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도요. 저 오염수 투기가 우리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부터 총선 이후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자, 포도봉봉님, 오늘 기분 좋은 소식 감사해요. 특활비 삭감 이화영이 돌아왔다. 예,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이 돌아왔다입니다. 자, 어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 암울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상 변호인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도 암울하고 그 자리에서 이 김성태가 정말 그런 허위, 거짓부렁을 마구 떠들어댄다. 될 거라고 뭐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그 입을 보면서 그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 하수구 같은 입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화영 부지사의 각성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검찰의 검은 속내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의 검은 속내에 그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법원이 재판부가 그대로 승인해주고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모습, 사실상 방조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검찰한테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이화영이 돌아왔다. 김성태 증언은 허구입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이화영 지사 소식하고 제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사이, 오늘 오전에 변호인 접견, 변호사 접견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직접 이화영 부지사를 오늘 오전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던 건데 오늘 접견이 이루어진 거죠.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있어야 했던 변호사 접견이 왜 무산이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화영 부지사는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이 변호인단의 이 조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거겠죠. 앞서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의 어제 법정 증언이 모두 허구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의 증언은 거짓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약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북 비용 이딴 거 대납 요청한 적 없다. 김성태는 경기도의 부탁을 받고 방북 비용이니 대북 사업 관련 비용을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보냈다. 그게 800만 달러다라고 증언은 했지만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어제 있었던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허구이다.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느냐면 김성태가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후원을 했네, 어쩌네. 그 다음에 이화영 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했네, 말했네. 어제 김성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매번 돈 보낼 때마다 이화영 부지사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를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기도 부지사였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하고 자주 통화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에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사하고 지사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히 끼워 넣으면 대충 시간대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법정 진술은 허구다. 그런 적 없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재판을 통해서 김성태의 진술, 이것을 깨나갈 것이다. 그를 위한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만 이 김성태라는 이 쌍방울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아시다시피 김성태라는 사람은 조폭 출신인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 사채업에 손을 댔고요. 서울로 진출을 하면서 이 재벌 3세, 4세들에게 이른바 그 주가 조작을 하는 비용을 대주면서 점점 중앙에 있는 중앙으로 진출한 조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채업을 통해서 일종의 여러 재벌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간 거죠. 그래서 출신은 조폭이지만 그리고 자신이 돈 번 것도 사채업이지만 지금은 마치 엄연한 기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자신이 수천 명의 종업원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경영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죠. 근데 참 요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조폭들이 툭 한번 강조하는 게 의리 아닙니까? 근데 참 의리 없어. 그죠? 참, 아유, 참네. 아유.
자, 뭐 조폭한테 무슨 의리를 바라겠어요. 그죠? 자, 여하튼 이런 범죄자인 김성태를 검찰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제2의 유동규가 된 뭐 그런 상황이겠죠. 한동훈식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범죄자와 깐부를 먹은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이 범죄자와 깐부 먹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정말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검찰의 기도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와장창 깨지게 생겼습니다. 자, 뭐 내부 정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치자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검찰은 뭐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바꿨네 어쩌네 이렇게 했고, 뭐 알려지지 않은 그 뒷얘기로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바꿨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이화영 지사는 적어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 진술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된 이화영 지사의 이 진술은요, 기존에 있었던 이화영 지사의 여러 차례 이 옥중 편지, 옥중 서신과 내용이 상당히 겹칩니다. 어떻게 보자면 신빙성은 이 주장에 훨씬, 이 김성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훨씬 더 신빙성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초 그리고 6월 달에 이화영 지사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자유왕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화영은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방북 비용 대납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성태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이재명 지사도 북한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라는 권유는 한 적이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입장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이거는 이화영 지사가 직접 자필로 쓴 입장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인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도 있었죠. 부인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검찰이 이화영 지사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함께 일하던 뭐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 와가지고 구속시키고 협박시키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마치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화영 지사는 신념을 꺾지 않았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구속시켰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을 미리 브리핑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 브리핑해 준 대로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준 돈을 마치 이재명을 위해 준 것처럼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이런 자료가 있었죠. 옥중서신을 보내요.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안부수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허구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작년에 옥중서신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들이 비밀리에 보내놓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찰의 공작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벌써 이화영 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찰이 이런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거짓 진술을 안부수든 뭐 김성태든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먹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변호인을 접견한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 만나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의 방해로 만나지 못했던 변호사를 오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변호인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변호사를 접견해서 한 얘기,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방북비용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김성태의 관련 법정 진술은 모두 허구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깰 것이고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뭐 자세한 얘기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변호인이 전달을 해 왔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현재 입장은 딱 이겁니다. 검찰의 공작 정치가 다시 한번 박살나는 순간인 거죠. 김성태가 어제 법정에서 참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뭐 방북비용 대납은 물론이고 그 방북비용 과정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전달했다. 이재명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 모두 허구라는 겁니다. 방북비용 대납 요청한 적도 없고 김성태가 이화영 전화를 통해서 이재명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김성태의 거짓 진술을 깨기 위해서 향후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현재 입장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공식화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은 일관된 상태입니다. 대북 송금, 방북 비용 대납 그런 적 없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김성태 말만 믿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지요. 자, 검찰은 툭하면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2021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 뭐라고 떠벌거렸습니까? 그 당시 그 라임 옵티머스의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뭐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할 때마다 한동훈은 그랬죠. 어떻게 범죄자와 깐부를 먹고 전제자의 진술을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느냐라는 식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 조폭의 얘기를 듣고 제1야당의, 아니 지금 국회 제1당이죠. 야당이 아니라 제1당이잖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그 당의 당대표를 소환을 하네, 기소를 하네,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거부터가 틀린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어쨌거나 검찰의 이 같은 공작은 이제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만
이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고생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화영 지사가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화영 지사한테 또 계속 성원을 또 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갈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잘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변호를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과 법무법인 덕수는 둘 다 사임계를 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는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그 증거 자료에 대한 그 증거 능력 배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배제 그 이후에 곧바로 변호인 사임서를 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법무법인 해광도 변호인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뭐 새로운 변호인단에는 지금 이제 접견을 간 김광민 변호사는 참여하지 않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나 앞으로도 접견 같은 걸 주로 계속 맡고 있을 예정이고요. 오히려 법정 투쟁은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공판은요, 이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 다음 공판까지는 국선 변호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변호인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많이 좀 그동안 걱정하셨는데 이 상황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분노의 똥침님,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는데 사설 변호사로 선임됐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국선 변호인은 계속 국선 변호인대로 있고요. 그 전까지 계속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을 다니신 변호사님이 따로 계세요. 그 변호사님이 이번에 다시 접견을 통해 가지고 이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님, 변호인을 좋은 분들로 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푸른 시인님, 이제 하늘의 운은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OHK님, 새로운 변호인단 압수수색하면 어떡하지요? 걱정입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 지인을 또 불러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식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뜬금없이 재판을 방해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혹은 민주당 측에서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이면 조만간 장용진도 압수수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네, 해봐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자, 포도봉봉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없겠네요. 그래도 소환할까요? 글쎄요, 소환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아마 검찰이 소환 날짜를 좀 더 고심은 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아니라고 발언한 이상 글쎄요, 아무래도 맥이 좀 빠지겠죠. 검찰이 다음 달쯤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는 그 계획도 거의 무산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검찰이 좀 무리를 해서 영장 청구하고 구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검찰이 진술 조작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변호사 접견을 막는 그런 개떡 같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탄핵감입니다. 검사들이 탄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제1야당 아니 국회 제1당의 대표를 모함하기 위해서 가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를 위해서 변호사 접견까지 막았다면 검사 자격이 없는 자죠. 법을 공부했다는 자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식한 군바리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지들이 그렇게 비하하기 좋아하는 경찰도 아니고 말이야. 검사라는 새끼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검사 탄핵의 요건이나 그런 분위기가 갖춰지는 상황이 되려면 그래요. 검찰이 무리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한번 또 시비 걸어서 영장 청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면전이 되겠죠. 예. 자, 이번 기회에 법원도 검찰도 뭔가 좀 국민 무서운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NCK님 그래도 안 치는 게 좋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순서도 이 첫 번째 주제와 조금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